음, 네, 시청자들이 아까 방송을 할 때, 저기, 영상이 너무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방송을 켜게 되는데요. 예,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제가 웬만큼 끊기면은 조금 복구를 해볼 텐데, 너무 많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너무 시청자가 적네요. 어쨌든 녹화를 해놓으면 이제 다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시청자가 적더라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도대체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앱손 프린터에서는 이 배춧잎 투표지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선거 진행 상황, 이 투표 상황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투표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과정, 대량의 어떤 인쇄의 과정에서, 인쇄소에서 하는 인쇄죠. 인쇄 과정에서는 흔하게 발견이 될 수 있는 불량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아무리 이걸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대량의 불법 인쇄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를 감정을 하면 모든 투표지가 다 가짜다라는 것까지도 밝혀낼 수가 있고요. 선관위는 배춧잎 이 투표지가 인쇄가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라고 어떻게든 이걸 조작을 하든지 우기든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 보관된 그 증거물을 잉크젯으로 뽑은 가짜로 만든 다른 배춧잎,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겉으로는 똑같은데 바꿔치는 희대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안에 보관돼 있던 증거물들인데 어떻게 바꿔치기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 국민이 놀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대표잎 투표지를 보기 전에 제가 만든 예상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상도가 왼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은 한 번만에 네, 하루 만에 만들었던 급하게 만든 이제 투표지고요. 오른쪽 게 좀 다듬어서 그 다음 날 좀 더 보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보다 좀 더 심했거든요. 얼룩덜룩한 것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요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얼룩덜룩했는데 얼룩덜룩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오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이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이 이거 너무 똑같으면 그때 당시로는 이제 초기였으니까요. 너무 똑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가장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던 건 오른쪽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춧잎 투표지가 이제 공개가 됐죠.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가짜입니다. 네, 가짜 배춧잎 투표지를 지금 선관위가 버젓이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출했죠. 선관위가 아마 위조를 했을 겁니다. 대법원이 위조하기는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고요.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걸 가짜로 만든 것을
바꿔치기를 해주는 것을 협조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가짜로 만들어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이 가짜를 만들었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만든 이 그 배춘입 투표지를 이제 가짜로 만든 것을 바꿔치기 했다. 그러면 바꿔치기 한 게 아닌 진짜는 어디 있느냐? 그건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질문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복구가 어려워서 좀 핵심만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춘입 투표지의 공개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등포 재검표장에 투표지 봉인이 이제 투표를 보관한 창고, 투표지 보관 장소에 봉인이 훼손됐습니다. 그 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뭐 문 틈도 다 붙이는데요. 문 그 손잡이에 그 봉인지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사인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인도 항상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뭐 대법원을 뭐 가르칠 만한 어떤 뭐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평범한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봉인을 했을 때 봉인을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들을 선관위로부터 증거 보존을 받아가지고 그 법원 안에 이제 증거들을 넣을 때 봉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 봉인할 때 사진 찍은 거 놓은 거하고 영등포 재검표 때 갔던 사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뜯습니까? 뜯으면 안 되지. 뜯으면 안 되는 거고, 뜯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맞답니다. 네, 맞다고 하는데, 이거를, 절대로 뜯으면 안 되고, 바로 검찰에 보고 고발을 해야죠. 고소를 해야죠. 이게 지금 봉인지가 달라졌다. 대법원이 보관을 제대로 못했던지 아니면은 대법원의 법원의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선관위의 이 증거들을 바꿔칠 어떤 그 비밀 첩자가 스파이가 뭐 스파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비가 들어가가지고 봉인지를 뜯어내고 바꿔치기 한 다음에 봉인지를 깜짝하지 집어넣고 유유히 대법원을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법원 연관이 없겠죠. 근데 대법원이 지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예. 그렇다 해도 문제죠. 대법원이 그냥 점도둑에 의해 완전히 뚫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봉인이 바뀌어지면 이걸 바로 이제 검찰에 신고를 해야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걸 누가 바꿔치기 했느냐. 바꿔치기 했으니까 봉인지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도장만 봉인지 뜯어낸 다음에 도장 위치만 딱 바꾸고 위치를 뭐 바꾸려고 바꾼 건 아니죠. 똑같이 찍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똑같이 못한 거겠죠. 어쨌든 그게 안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봉인지를 바꾼 거지. 안에 투표지를 뭐 만지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봉인지만 바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이 투표지도 오염이 됐다, 손상이 됐다, 위조가 됐다, 바꿔치기 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걸 바로 검찰에, 이거 뜯어보면 안 됩니다. 재검표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대법원도 용의선상에 올리고요. 선관위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투표용지는 재검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수사 대상인 겁니다. 수사에 있어서 이건 다 이제 오염됐다 보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조작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증거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지문 같은 게 있으면 선관위 직원 누구의 지문이 있느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용도인 것이지 그걸 열어가지고 불량투표지가 있는지 그런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불량투표지 백날 나와봤자 이걸 그 봉인지 위조가 된 그 자체를 검찰에 고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한 다음에는 그거 못 뜯나요? 뜯어봅니다. 그 투표함을 다 뜯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뜯냐? 재검표를 위해 뜯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친 놈들을 때려잡는데, 추적하는데 쓰일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걸 또 못 보겠습니까?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대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열어봤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영등포 을에 봉인을 훼손해놓고 관외사전은 뭐 바꿔친 게 아니라 조금 다듬은 것 같아요. 뭐 관외도 만졌죠. 관내사전은 통째로 바꿔치기 하고 관외사전은 조금씩 손을 보고 뭐 좀 뜯어내고 좀 이제 좀 너무 인쇄 티가 안 나게 이제 뭐 좀 가위로 좀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꿔치기 성공한 거죠. 예. 이게 바꿔치는 것만 성공한 게 아니라 바꿔친 다음에 봉인지의 문제점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다음 절차를 진행을 착착 시켰다는 겁니다. 그 선관위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야, 얘네들이 봉인지를 훼손했는데 들킬 줄 알았는데 들키긴 들켰어. 들키긴 들켰는데 그냥 넘어갔네?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지나가네? 네. 물론 이게 그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나간 건 아닐 거고 봉인 훼손된 것에서도 뭐 이후에 또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할 겁니다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예 재검표도 했으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난하게 재검표까지 마쳤죠. 마치 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봉인 훼손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바꿔치기에다가 재검표까지 진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봉인을 훼손하고 바꿔치기에도 저 원고 측에서는 뭐 반응이 별로 없구나. 이 정도까지는, 뭐 이제 개구리, 그 냄비 데피듯이 요 정도까지는 살살살살 달고도 그 느낌을 못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를 이제 바꿔치는 겁니다. 이미 바꿔쳤는데, 이미 바꿔놨는데, 계속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조금 긴장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거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긴장을 했는 모양인데, 영등포 을의 재검표장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뭐 너희들 이제, 뭐 복사하러 와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복사를, 허용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재검표에 있어서 감정은 다 이제 니들 하나만아야. 왜냐? 지금 재검표장에 있는 증거 보존된 투표지도 바꿔치죠? 자, 그리고 감정 목적물로 만든 배춧잎 투표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투표지들도 감정 목적물, 이거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투표지들도 그 아주 선별한 거, 이건 절대 이제 그 조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바꿔치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재검표도 의미 없고요. 감정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만들겠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한 이제 재검표, 그 재검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러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대법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믿지만 대법원의 그 허술한 증거물들의 보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보관하는 증거는 이제는 위조의 위험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 예. 그냥 범죄자가 도둑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그곳이 바로 대법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증거물들을 이제 보관할 때는 절대 뭐 조사관이나 이런 사람, 대법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말고 대법원의 증거를 남기더라도 필히 3명 이상 서명도 하고 사인도 하고 자기 이름 다 쓰세요. 그리고 날인도 하고 3명 이상. 이 3명 이상이라는 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선관위,
원고 측, 피고 측 이렇게 3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3명, 대법원 측의 대표 3명, 그리고 이 원고 측의 대표 3명, 원고 측도 못 믿어요. 원고 측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원고 측에 한 명만 사인했다고 보세요. 그 한 명한테 돈을 한 30억 주겠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같아도 한 3, 40억 준다고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고백을 합니다. 어쩌겠어요? 나 30억에는 안 넘어가 라는 사람. 그럼 100억 준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 준다고 하면은 사인 위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억 준다는데. 모르는 일이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런 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에서 증거물들을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이럴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 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도 필히 3명. 예? 원고 측도 필히 3명이에요. 예, 원고 측도 필히 3명. 피고 측 3명, 원고 측 3명, 대법원 측 3명. 총 9명이다. 총 9명. 총 9명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왜? 못 믿으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3명이 서로 감시해야죠. 또 원고 측도 3명 서로 감시하고 피고 측도 3명 서로 감시하고 대법원도 서로 3명씩 서로 감시하라고요. 좀 서명하고 날인하고 상세 촬영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촬영하고 나중에 봉인 해제할 때는 정확하게 위치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CCTV 필수로 설치하고요. 필요하면 CCTV 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예? CCTV 그냥 IP CCTV 아무거나 사도요. 그냥 국민에게 다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유튜브로 24시간 365일 그냥 공개하세요. 아니 어차피 봉인돼 있고 사람 지나다니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얼마 합니까 그거 CCTV? 5만 원도 안 해요. 5만 원. 세금 아깝습니까? 국민들이 돈 모아서 할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CCTV 설치도 필수다. 어디에? 대법원에. 예. 대법원 안에 CCTV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증거물이 10개면요. CCTV 10개. 네, 다 설치해야 됩니다. 대법원은 못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게 누군가? 예, 바로 대법원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런 봉투에 넣어서 이 증거물들을 복사를 해 가라는 겁니다. 예? 여기 봉인된 흔적이 있습니까? 대법원이 봉인했다고 했는데 봉인을 했는데 뜯은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봉인을 안 한 겁니까? 봉인을 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대요. 변호사들은 왜 봉인한 거 확인도 안 합니까? 또 원고 측 변호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참다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변호사님들 좀 지적을 좀 했다고. 제가 변호사들 미워서 지적한 겁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변호사님 만나면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도. 특성상 같이 일을 할 일이 많고요, 전화 통화를 할 일이 많아요. 확인하셨어야죠. 이런 걸 다. 변호사님들이 확인 안 했습니다. 봉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쨌든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이 들고 가서 뭐 조사관이라고 누구 조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아무개 조사관이 현장에서 봉인을 했는지 가져가서 집에서 했는지 아니면 가다가 어디 술집에서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봉인을 했대요. 자기는. 했는데 왜 봉인 안 돼 있죠? 봉인 아예 안 했습니까? 봉인 안 하고 그냥 집에 들고 갔습니까? 집에 들고 가서 바로 선관위 직원 만나서 건네줬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원고 측 변호사들에 갖다 줄 때는 봉인 안 된 채로 줬다. 이렇게 헐렁헐렁 열리는 상태로 그냥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접기는 접었네. 안 접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들고 오다가 떨어지겠네. 투표지. 진짜.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복사해라 이렇게 줬죠. 예? 9월 돼서 8월 말이었나 9월 돼서 왜 2달 동안 미뤘습니까? 2달 동안 왜 미뤘죠? 예. 2달 전에는 절대 복사가 안 되는데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진 촬영해도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바뀐 거 없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뀐 거죠. 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 했다고 제가 이렇게 속단하는 겁니까? 속단하면 안 되죠.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등포를 바꿔쳤잖아. 너희들 이미. 너 말이야, 너. 당신. 선관위 직원, 대법원 관계자들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니들이 했잖아, 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 조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서 얘기는 사실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조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것은 지금 2개입니다. 2개. 컬러인데 코딱지만한 거, 그리고 흑백인데 큰 거, 2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복사를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서에 쓰인 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2개입니다. 2개. 자,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조서에 검증조서에 들어간 참고 자료죠. 첨부 자료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이 어디인지. 예. 보입니까? 찾는데 한참 걸리죠. 오른쪽, 이 6개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거를 확대해보니 오른쪽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 찍었을 때 카메라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거 카메라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캐논 DSLR 카메라예요. 최하 300이고요. 아마 500만 원 넘을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DSLR 카메라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 최하 300, 평균 한 500 정도 되는 거. 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500만 원짜리 카메라 샀으면은, 그렇게 잘 찍어놨으면, 국민들한테 지금 이따구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줘도 되냐는 겁니다. 되냐는 겁니다, 지금. 예? 말이 됩니까, 이게?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한 장 더. 자, 이거는 흑백으로 한 겁니다, 흑백. 자, 흑백 한번 보시죠. 흑백으로 된 게 선명하지도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다니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복사한 겁니다. 흑백 복사기로 복사한 겁니다. 흑백 복사기로 왜 복사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흑백 복사는요, 명도라고 해야 되나요? 명암비?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왜 했느냐? 여기 하단에 얼룩덜룩한 거를 지웠어야 되는 겁니다. 얼룩덜룩한 걸 지울 정도로 농도 조절을 좀 약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도장은 보이고 글자도 보이는데 왼쪽 하단에 배경, 비례대표 배경, 녹색 배경, 이게 얼룩덜룩한 거는 안 나오게 처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흑백 프린터가 아니구나. 흑백 복사기로 복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흑백 복사기로 복사할 만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원래 대법원 조서는 흑백으로 복사기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무슨 88년도 올림픽 열리는 때입니까? 그때도 컬러는 컬러 사진기는 있었어요. 자,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왼쪽에. 이게 지금 조서 내용입니다. 조서에 컬러 사진 썼어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 2021년입니다. 지금.
문서에 컬러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문서에 컬러 들어간다고 컬러 넣었잖아요, 지금. DSLR로 찍어가지고 사진 이따구로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이런 개떡 같은 화질을 만다고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컬러가 가능하냐고, 컬러가. 컬러 가능하잖아요. 컬러 있잖아요, 컬러. 총천연색. 16비트 컬러로 나오잖아요. 16비트, 24비트야. 왜 흑백으로 했냐고요? 지우려고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 지우려고 얼룩덜룩한 거 지우려고 지금 흑백으로 인쇄한 거 아닙니까? 흑백으로 하니까 또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따구로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서에 넣었다는 겁니다. 언제 넣었을까? 언제 넣었을까요? 언제? 자, 이거 재판 끝나자마자 재검표 끝나자마자 바로 넣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몰라요. 저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검표 끝나고 바로 넣었느냐, 아니면은 재검표 끝나고 바로 넣지 않고 이 가짜로 배춧잎 투표지도 가짜지만 인쇄된 가짜죠. 가짜인데 들키면 큰일 날 가짜니까 가짜를 또 한 번 또 만들어요. 위조의 위조를 더했어. 위조의 위조를 더한 그 가짜 배춧잎 투표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조서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조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조서를 만든 날짜를 한번 보세요. 조서를 만든 날짜는 6월 28일입니다. 여기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6월 28일입니다. 자, 근데 이 6월 28일 날 이 조서를 하루 만에 싹 다 썼을까요? 조서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50몇 페이지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루 만에 썼을까요? 아니죠. 이 조서를 언제 공개했습니까? 한 달 반인가 지나서. 한 달도 아니에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조서 공개했죠. 그럼 열심히 썼겠죠. 하루 만에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썼습니까? 배춧잎 투표지를 가짜로 하기 전에 썼습니까? 가짜로 위조한 후에 썼습니까? 가짜로 위조한 후에 썼으면요, 가짜로 위조한 걸 사진을 넣었지. 가짜로 위조한 걸 사진 넣어야 완벽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틀려봐. 티끌 하나만이라도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검찰이 다 잡아서 족쳐야 된다. 확인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배춧잎 투표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상당히 이것이 정확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법 인쇄소에서 제작이 됐죠. 네. 이 배춧잎 투표지는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이 역사가 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배춧잎 투표지는 그래도 족보가 있다. 이제 근본 없는 투표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조인데 특별한 정말 어떤 그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지는요, 간단하게 이 발자취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불법 인쇄소에서 먼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의 증거보전 절차에 어쩔 수 없이 한 2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인천연수구는 한 달 안쪽으로 빨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인천연수구죠. 인천연수구 의뢰에 한 달 이내에 재빠르게 인쇄를 했으니까 아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증거보전이 되어서 이 투표지에 투입이 된 거죠. 투입이 돼요. 다른 가짜 투표지도 다 같이 들어갔죠. 저는 이제 배춧잎 투표지만 얘기한 겁니다. 증거 보존할 때 같이 딱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년이나 지나서 재검표장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좀 제발 좀 사진 좀 찍어달라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 안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되었다. 예. 그래서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돼서 봉투로 딱 들어갈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투표지는 다시는 이제 햇볕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해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저거 들어가면은
저거 대법원이 위조하거나, 대법원이 어떻게 뭐 인멸을 하거나, 뭐 바꿔치거나, 선관위가 손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웃더라고요. 그 정도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는 대법원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님들을 이해합니다. 왜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이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뭐 사법고시를 봤든 로스쿨을 가든 이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이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변호사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이 사법기관, 대법원, 법원 이런 어떤 판사, 뭐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아니, 공정하게 재판하니까 내가 변호사 됐지. 공정하게 재판 안 하면 변호사를 해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인 거죠. 기본 상식. 대법원은 믿을 수 있다. 대법관은 믿을 수 있다. 재판관은 믿을 수 있다. 최소한의 어떤 양심에 의거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서 원고랑 피고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대법관이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이 전라도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 편 들어주는 거고, 다른, 좌파, 어디야, 저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면 운동권 다 봐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재판 왜 합니까? 안 하지. 전라도 출신 대법관이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재판을 한다는 대믿음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깨졌지만. 깨졌다, 지금. 깨진 겁니다. 깨졌죠? 죄송합니다. 잠깐 좀, 카메라 조금만 조정하게 할게요.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했던 내용 또 하는데, 많이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걸 안 했는데요. 자, 어쨌든 감정대상물 지정을 했다. 변호사님들의 예상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마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도 놀랐어요. 나도. 근데 불현듯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일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선관위도 원래는 선관위도 저렇게까지 신뢰를 잇는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신뢰를 잃었죠. 이제는. 선관위도 못 믿겠고 대법원도 못 믿겠는 거예요. 대법관도 못 믿겠는 거예요. 다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파란 봉투에 딱 들어가는데 저게 다시 햇볕을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님은 웃죠. 예. 그래도 봉인을 했는지 여부는 보셔야 되고 봉인할 때 사인은 같이 하셨어야죠. 네, 어쨌든 그 대법원에 증거 보관실로 갑니다. 이제 증거 보관실로 갔는데 제가 아닐 수도라고 이제 그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퇴근할 때 그냥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퇴근할 때, 네? 퇴근할 때 그냥 들고 간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2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 증거 보관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한 있는 사람이 또 들고 나오는 거 귀찮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 되지. 자, 그래서 대법원에 증거를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반출을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써도 안 써도 되는 사람, 이거 반출했는데 반출하려면은 반출할 때 반출을 한 그 내역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 안 써도 되는 사람, 예를 들어 대법관이 들어갔어요. 혹시 지금 끊기나요? 지금 끊길 이유가 없는데 왜 끊기지? 끊길 이유가 없는데?
잘 나온다고요? 네. 이상한데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는데. 끊기죠? 지금 끊길 거예요. 지금 영상이 나가질 않아요, 인터넷이. 미치겠네. 끊겨서 다시 했더니 또 끊기네. 이제 되나요?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만 끊기네. 지금은 잘 나오나요? 예,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제대로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증거를 그 증거 보관소를 마음대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써도 되는 사람. 제일 밑에 학고발의 직원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들어가면 에헴 하고 들어가면은 충성 하고 이제 꼼짝없이 그냥 뭐 증거물들 뭐 알아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들고 나와서 선관위 쪽에 줬겠죠. 선관위 관련자들한테 이걸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관련자는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또 줬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받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죠. 포토샵 작업하는 사람이 바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손 롤 프린터로 재인쇄를 했다. 근데 제가 앱손 롤 프린터는 절대로 여백이 없는 거. 자, 잠깐만요. 요렇게. 예, 이렇게 오른쪽처럼 여백이 없는 거를 인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오게 하려고 꼼수를 쓰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앱손 프린터 안 쓰고 앱손의 다른 기종을 썼다든지 그냥 A4 용지 같은데 그런 스타일의 일평범한 잉크젯 프린터로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자르기만 잘 자르면 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토샵 작업을 한 다음에 롤 프린터로 재인쇄를 했다. 롤 프린터를 어떻게 뽑냐면 조금 폭이 더 좀 두꺼운 거, 뭐 11mm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11cm짜리가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11, 12 뭐 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넓은 걸로 뽑은 다음에 여백 2mm가 안 나오는 이 부분은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보다 좀 넓은 걸로 뽑았다가 다시 정교하게 칼로 잘라내면 된다. 사이즈 맞게. 그러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짜 배춧잎 투표가 이제 딱 탄생을 하는 거죠. 이 가짜 배춧잎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갑니다. 이 반출이 아니죠. 반입이라고 해야겠죠. 반입. 네. 뭐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반출 권한이 있는 사람,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반입을 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또 쫄래쫄래 들고 가겠죠. 그 다음에 대법원 증거보관실로 들고 갈 겁니다. 들고 가겠죠. 또 이번에 기록합니까? 기록 안 하죠. 네. 그냥 딱 들어가면 충성하고 또 이제 열심히 격려를 하는 뭐 경비나 뭐 이렇게 있겠죠. 뭐 그런 뭐 다 무시하고 들어가서 떳떳하게 뚝 집어넣겠죠. 뭐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증거보관실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증거보관실에 보관이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괄호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닐 수도. 그러니까 증거보관실은 아예 간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들고 갔다가 변호사들이 이 열람 요청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 서랍에 넣어놨다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검찰이 수사하면. 네. 검찰이 수사하면 알 수 있다. 이거 보니까 검찰이 대법원을 수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검찰이 청와대도 수사하거든요. 다 합니다. 특검도 하고. 하세요. 뭐. 지금 인천 연수구에 그 인천 그 검찰청에서 지금 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비밀리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믿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안 그러면 죽지 국민들한테. 그래서 다음으로는 열람보관실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열람 등사 요청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드디어 가짜 배춧잎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근데 배춧잎은 배춧잎인데 가짜 배춧잎입니다. 가짜가 핵심이에요. 가짜 배춧잎이다. 끊기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약간 끊기는 것처럼 저기 인터넷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 경로는 아니에요. 이동 경로는 아니고 가짜인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정확하게 알고 또 실제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냐? 위조한 가짜를 또 한 번 또 다시 또 만든 더 가짜. 그럼 어떡하냐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다 일단은 똑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일단 3명입니다. 3명. 저하고 인술 전문가분하고 미디어인님하고 그 장군님하고 예비역 장군님하고 그럼 총 4명이네. 예비역 장군님이 거짓말 할까요? 아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4명입니다. 4명. 현재로서 4명. 또 찾아볼게요. 변호사님들 중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변호사님 2분한테 물어봤는데 2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표면이 쭈글쭈글했다. 표면이 쭈글쭈글했다는 것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망점 상태가 뭉쳐있다. 이것도 2명입니다. 4명 중에 2명 증언. 표면이 쭈글쭈글했다. 이것도 이제 4명 중에 3명인가 그 2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룩덜룩했다. 이것도 4명 다 아니에요. 이것도 얼룩덜룩했다는 것도 한 3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이 모든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못 보게 했어요. 그 판사가 여자예요, 여자.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여자 부장판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주 땡땡거리더만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면 또 이제 새치만이 또 이제 땡땡거리겠지. 가장 협조 안 하는 아줌마. 부장판사는 뭔 상관이야? 국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면 욕 먹는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가장 협조 안 했던 아줌마가 이 아줌마 얘기 왜 나왔지? 네. 어쨌든 네. 현장에서 못 보게 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투표지 어디 갔어요? 투표지를 보면서 이거 제가 찾은 겁니다. 이거 저희가 찾은 겁니다. 자꾸 업무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자꾸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못 찍게 했으니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방해되니까. 보지 말래요. 보지도 말래요. 그 부장판사 아줌마가. 그래서 이 목격자의 증언이 4명이 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으니까 자세히 또 못 봤다고요. 내가 진짜 아줌마보다 더 심한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참습니다. 자,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끊어져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도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선관위가 대법원에 제출했죠? 네. 제출했다. 그게 우리는 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조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제출했잖아.
일단 제출했잖아요. 거기 대표님 투표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또 위조하진 않겠죠? 대법원이 협조하에 또 위조할까요? 또 위조할 수도 있겠죠?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러면은 안에 있는 그 속성들 어떻게든 분석해가지고 검찰에서 이걸 다 압수해가지고 또 위조 또 했는지 또 위조 또 했는지 이 방송한 후에 또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죠, 검찰에서. 자, 그리고 분류기 노트북 내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노트북 안에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들어있잖아요. 예전에는 선관위가 원본을 삭제했다고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했으니까 재검표한 이미지는 삭제했습니다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아직 있잖아요. 지웠어요? 살려내요, 다시. 포렌식 합니다, 포렌식. 포렌식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 쳐놓을 때도 포렌식 했잖아. 노트북도 포렌식 하고요, 스마트폰도 포렌식 하고요, 태블릿도 포렌식 하고요, 그 디지털 카메라도 포렌식 다 합니다. 서버도 포렌식하고 다 합니다. 다 하세요. 우파 대통령 잡아 쳐놓을 때만 포렌식 하냐? 포렌식 하십시오. 그리고 포렌식 안 해도 이미 USB도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렌식 안 해도 된다. 포렌식 안 해도 이미지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의 열심히 사진 촬영한 법원 촬영 직원, 법원이 촬영한 그 촬영 직원의 카메라에 썼던 SD 메모리, 그리고 이걸 백업을 했다면 백업한 USB,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조서 작성용으로 모든 이 이미지들을 백업을 했다. 그러면은 대법원 서버까지 몽창 다 압수를 해라. 누가?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 하든지 하라고요, 그냥. 아니, 강단 있는 검사라며, 원전의 신내림 그 직원도 다 잡아쳐놨다면서요.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물론 열심히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비밀 수사를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믿어야죠, 자, 그리고, 이게 검찰 고발과 함께 이거 전체 일을 싹 다 압수해서 대조를 하면 나온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소할 때 참고인 조사를 한다. 그럼 제가 목격자, 참고인으로 참여를 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 다 얘기를 하실 겁니다. 증언도 하겠다. 네, 한번 보시죠. 배춘희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에 이 찰싹 붙었죠? 2mm 공간 없죠? 2mm 공간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도 공간 없고. 자, 이게 참, 어쨌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하단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게 딱 이 점들이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 여기서 좀 더 해볼게요. 여기는 아까 방송회 때 썼던 건데, 여기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보일 거예요.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 더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지저분한 그 점들이 보이죠? 지저분한 점, 따다다다닥 이런 점들. 자, 이거 얼룩덜룩 하지도 않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점들이 그냥 프린터로 뽑은 겁니다. 대놓고 프린터로 뽑은 거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습니까, 이거? 그냥 프린터로 뽑은 겁니다. 자, 프린터로 뽑은 건데,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냥 프린터로 뽑은 거라고 하면, 그래? 그럼 배춘희 투표지가 프린터로 된 게 맞네. 프린터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프린터로 위조 출력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거죠. 요거까지 봤죠? 자, 이게,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한 건데요.
아주 신경을 써서 이제 위조한 건 보입니다. 민생당도 이제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바닥에 여백 없죠. 바닥에 여백 없습니다. 제가 여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백이 진짜 없냐? 절대 없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좌우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역상으로, 제가 볼 때 역상으로 해야 거울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앱선 프린터, 지금 이거는요,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동영상. 이게 어디에 있는 동영상이냐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그 동영상인데, 제가 이름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보십시오. 영상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회 잠깐만요. 그냥 복사를 해버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이거 화면에 안 나오지? 아니, 나오죠? 네. 제7회.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관리 교육 동영상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거 좀 예전 거죠? 예전 건데, 이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용지 급지하는 용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뒤로 이거 앞쪽이 아니에요. 앞이 아니에요. 뒷면입니다. 이거 앞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가는 뒷구멍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때 양 옆에 이게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용지 크기에 맞게, 더 큰 용지도 들어가거든요. 용지 크기에 맞게 딱 줄여주는 겁니다. 딱 이제 줄여주는 건데, 줄여줬다가 이게 다시 또 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하는 레버가 왼쪽에 있는 레버입니다. 예. 이 레버가 딱 올라가면은 왔다 갔다 해요. 딱 내리면 딱 고정되고. 그런 정도인데, 실수로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지다가? 안 됩니다. 안 돼. 글루건으로 고정했어요. 딱 고정해놨습니다. 글루건은 이제 손톱으로 떼면 떼집니다. 억지로 떼면.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고정을 해라 라고 해서 선관장 이미 고정해놨어요. 어떤 길이에? 롤 용지 길이에 10cm에 100mm에 딱 맞춰놨단 겁니다. 그럼 이게 삐뚤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뚫고, 안 돼요. 삐뚤게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삐뚤게 들어간다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삐뚤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삐뚤게 들어가서 종이가 약간 이쪽이 구겨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첫 장은 위쪽과 아래쪽이 기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장.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 장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종이가 이 롤러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계속 쏠리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쏠려서 어떻게 되냐? 오른쪽,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면 오른쪽이 계속 쭈그러지는 겁니다. 쫙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쫙 쭈그러들어서 쭈그러진 게 완전히 오른쪽 다 뭉쳐요. 이거 프린터 해본 분들도 다 경험할 겁니다. 특히 뭐 롤 인쇄기 만져보신 분들 알 거예요. 쫙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떡이 돼서 프린터가 멈춰버립니다. 헤드가 왔다 갔다 이동을 못해요. 헤드가 쭉 구겨져가지고 헤드가 이동하다가 헤드가 멈추잖아요. 이거는 헤드가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헤드가 이동을 못하면 헤드가 이상한 감지를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인쇄가 걸렸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프린터가 정지됩니다.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기울어지거나 여백이 차이가 있는 게 연속으로 나와요? 말도 안 됩니다. 한 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장은 나올 수도 있다. 한 장은 나와도 한 장에 나오려고 하는 그 즉시 뒤에 것부터 쭈그러져가지고 그 삐뚤어지는 그 한 장도
다시 재인쇄를 할 겁니다. 그런 이게 롤 프린터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또 볼게요. 절대로 여백이 붙은 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들이 지금 계속 속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앱손 프린터를 직접 미디어님이 직접 구입을 해서 자비로 구입한 거예요. 본인 돈으로 직접 구입한 겁니다. 중고로 구입을 해서 프린터를 세팅하는 세팅 설정 화면입니다. 이건 성관이가 가져갔다고 해도 다른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앱손 프린터를 설치하면 똑같은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오른쪽 위 상단, 이걸 좀 오른쪽 세팅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등포 올 투표지의 길이를 입력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인천 연수구이면 높이가 154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50인 줄 알았는데 154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이즈를 넣는 거죠. 100은 정확하게 100이겠죠. 높이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후보자가 뭐 4명인 경우, 5명인 경우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폭이 조절이 되고요. 화살표 있잖아요. 아래 위에 화살표.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살표를 움직여가지고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높이 조절되고요. 좌우폭도 조절이 되긴 하지만 좌우폭은 100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여기 2mm는 조절이 안 됩니다. 해봤어요, 제가. 커서가 눌러지지도 않아요. 2mm 고정. 2mm 고정. 좌측 2mm 고정. 우측 2mm 고정. 하단 2mm 고정. 다 고정이야, 다 고정.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성관이 너무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좌측에 바짝 붙여봤습니다. 찰싹. 예. 완전히 딱 붙여서 인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앱손 프린터가 성관이를 배반을 하네. 성관이 편을 안 들어주네. 선이 안 나와버려요. 아예. 앱손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의 모든 잉크젯 프린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안 나와요. 가장자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근데 아주 고가의 프린터는 끝까지 나오는 게 일부 기종이 있어요. 일부 기종이 아주 특별한 일부 기종은 있습니다. 포토 프린터 전용 그런 거는 포토 용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옛날에 필름 카메라 찍던 그 사진, 일반적인 사진 용지죠. 조그만 거. 거기에 이제 가장자리도 완벽하게 인쇄가 되게끔 만든 포토 프린터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손 프린터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는 2mm가 안 나오게 돼 있다. 이 앱손 프린터 TMC 340도 절대 2mm가 안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아예 그냥 빈 공간으로 표가 아예 인쇄가 아예 안 돼 버리더라. 예. 앱손 프린터를요. 두드려 패도 안 나옵니다. 왼쪽에 2mm, 왼쪽 2mm, 아래쪽 2mm, 위에 2mm, 오른쪽 2mm 다 안 나온다니까요.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왔네. 인쇄니까 나왔지. 또 배춧잎 다시 볼게요. 배춧잎. 자, 찰싹 붙었죠? 걔네들이 이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본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해놨네. 얼추. 딱 맞췄죠? 앱손 프린터가 아니라고. 앱손 프린터로 뽑은 것처럼 위조를 해도요. 앱손 프린터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앱손 프린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설명을 다 했는데요. 이게 대표님 투표지 이외에도, 자, 이게, 인천 연수구에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자, 이거를 선관위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못 해요. 해명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해명한다는 게 고작 해명한다는 게 수만 장을 뽑다 보면 이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장 한번 뽑아 보십시오. 수천만 장. 수억 장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이게 나오는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롤 용지, 롤 용지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죠. 왼쪽에 이렇게 보시죠. 영수증이 첫 번째 영수증이 사실 2장이 나와야 돼. 예, 영수증이 2장이 나와야 됩니다. 2장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인쇄가 됐는데 실수로 뭔가 오류에 의해서 2번째 장이 인쇄지에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식당에서 맛있는 거 식사 사 먹고 아니면 마트에서 물건 사간다든지 택시 타고 택시 영수증 받는다든지 어떤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겹친 게 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겹친 거 본 적 없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창시 이래 우리나라에 신용카드라는 것이 들어온 이래 신용카드로 영수증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겹쳐서 인쇄된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겹쳐야 돼요. 뒤에 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겹쳐야 돼요. 겹쳐서 나오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기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이래 이런 거 한 장이라도 나왔는지 보십시오. 수억 장에 수십억 장이 나와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선관위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올 때까지. 대신 엎드려 뻗쳐 하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이거 나올 때까지 엎드려 뻗쳐 하세요. 나오는지. 아니면은 콜라 뚜껑, 병 뚜껑, 유리병 콜라 뚜껑 뒤집어 놓고 거기에다 대가리 받고 앞으로 대가리 받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프린트 해보든지. 나올 때까지 전진하라고. 군대에서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 거? 군대에서 다 해봤잖아요.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죽어요. 그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피가 좀 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대표님 투표지를 집중 조명을 하느냐. 배춧잎 투표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것만으로도 선거 무효다. 끝났습니다.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잠깐만, 이건 내가 만든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건지, 내가 만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인천 연수구 을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보니까 알겠네. 제가 만든 거는 제가 좀 자세히 보면 티가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거랑 거의 흡사한, 거의 붙어 있는 투표용지 있습니다. 예, 투표용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건데,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짜여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사진을 실수로 써버렸는데, 예, 어쨌든, 이만큼 심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이미 니들은 끝났다. 야, 근데 대표님 투표지를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양심선언 하라는 거죠. 예? 이 말이 됩니까? 다른 인쇄 불량 용지들은, 선관위의 일부가, 모든 전 직원 선관위가 아니라 선관위 직원의 일부가, 가짜로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인쇄소 아주 비밀리에 섭외를 했거나 해서 가짜로 넣었기 때문에 대법원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대법원이 올바로 된 재판 판결만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춧잎 투표지는요, 대법원이 이걸 바꿔치는데 협조했던지, 용인을 했던지, 같이 했던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사법기관의 위신이 체면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제 대법원에 증거 보존하겠어요. 증거 보존해도 CCTV 달자고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놀라 자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 사람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놀림감이나 되지. 인간 개쓰레기라고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딱인데. 로스쿨 가겠습니까? 법학과 가겠습니까? 서울대 법학과 미달되겠네. 연세대 고려대 법학과 미달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제발 부탁이니까 대법원에 위신을,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다른 대법관들, 모든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법원 직원들, 부장 판사들, 평범한 다른 판사들, 제가 부탁드리지는 않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법원과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정말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이 배춧잎 투표지 바꿔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대법원의 명예를 살려달라고. 아니, 대법관들, 다른 부장판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세요, 차라리. 나는 안 그랬다고. 나는 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그 판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뭐 검찰이 썩었다. 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뭐 좌파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진짜로 썩었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행정부가 엉망이다. 입법부는요?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개쓰레기 법원들만 하루에 막 몇십 개, 지금도 댓글에요.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런 법안 통과됩니다. 빨리 국민 그 반대를 눌러주십시오. 제가 그거 방송해주고 싶어도요. 끊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해야 되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마음 아파 죽겠어요. 부정선거 못 밝히려면요.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수십 개 막아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더 쏟아내는데 저 가짜 국회의원들이 가짜 법안들을 쏟아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안 막아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감시하고 5호 담당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중국의 공안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법안들이 떼거지로 몰려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짜 백신 다 맞춰버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또 백신 패스 만들어가지고 백신 그 확인증 안 들고 다니면요. 국민들이 밥도 못 먹게 할 거예요. 쇼핑도 못 하게 할 거고 택시도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런 법안들 계속 찍어낼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지금 못 막잖아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못 밝히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다 죽던지 그냥. 대법원 직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살아야지. 감시받고 어떻게 삽니까? 공산국가에서 살겠어요? 이미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중국이 그렇게 좋아요? 중국 국적으로 개종을 하든지 다 바꿔버리든지. 뭐 어쩔 수 없죠. 중국이 이미 댓글 부대만 4천, 5천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그 댓글 부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녀 혐오하는 것도 댓글 부대 하는 일이에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다고. 중국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땅 다 사고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땅 살 수 있게 만든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부정선거로! 그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그 선관위 증거인멸하고 증거 바꿔치기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 대법원 직원들 중에서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지옥 가죠? 근데 이거 양심선언하면요, 감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감옥 가는 게 좋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말고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감옥 가는 게, 감옥 가는, 지옥 가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야, 지옥을 아예 안 믿으니까. 당신들을 무사할 것 같아요? 공산국가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민주당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아무도 지지 안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내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좀 글자가 깨졌네. 이거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보여드려야겠어. 졸리시는 분은 뭐 나가셔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시간 걸려도 지금 찾아서 보여드려야겠어요. 저걸 찾으면 되는구나. 이걸 띄우면, PPT를 띄우면 되는데, 잠깐만요. 민심은 다 끝났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지지하냐? 중국인 댓글 부대. 중국인 댓글 부대만 지지한다고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금 좀 화면이 잘 나오나? 조금 잘리네요. 잠깐만요. 예, 요렇게.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동단위 집계입니다. 동단위. 서울에는 424개, 424 개수의 동이 있습니다. 그 동 개수 중에서 사전투표에는 박영선이 이긴 지역이 189개의 동이 있고요. 단 한 표라도 많은데, 박영선이 단 한 표라도 많은데, 오세훈이 단 한 표라도 많은데, 동만 본 거예요. 420개 각각의 개별 동, 무슨 동, 무슨 청파동, 무슨 동, 동만 본 거예요. 동. 예를 들면 이제 그 용산구 청파동이라고 치면 그 청파동에 단 한 표라도 오세훈이 이겼으면 오세훈 걸로 숫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센 거예요. 동 개수가 몇 개냐? 박영선이 단 한 개라도 이긴 동 개수는 189. 오세훈이 단 한 표라도 우세하게 이겼던 동은 235개. 자,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
그럼 뭐가 진짜죠? 당일. 당일은 왜 조작을 못했습니까? 저도 몰라요. 당일은 조작하기가 아직 힘든가 봐요. 앞으로는 당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선관위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전자개표기 같은 거를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당일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못한다. 자, 당일표 조작이 안 됐죠. 당일표. 박영선이 단 한 표라도 박영선이 앞선 지역. 동 몇 개? 5개. 오세훈이 단 한 표라도 이긴 지역? 419개입니다. 동이. 몇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예요? 1% 대 99%예요. 민주당 지지합니까? 지금? 지지해요? 이게 진짜 민심이다. 자, 오세훈 좋아서 뽑은 사람 있습니까? 다 민주당이 싫어서 오세훈 찍은 거라고. 여론조작하죠? 리얼미터,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미국의 갤럽하고 연관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름만 똑같아. 이름만 비슷하게 만든 가짜 짜가야. 한국갤럽, 고라미터, 여론조작. 아직도 믿습니까? 문재인 지지율 40%. 국민들이 정신병 걸려버릴 것 같아요. MBC, KBS, SBS 미쳐버릴 것 같아요. 국민들이 돌아버리겠습니다. 다 가짜인데 방송도 가짜, TV도 가짜, 신문도 가짜, 선거도 가짜, 다 가짜예요. 여론조사 가짜. 지금 아직 또 방송이 완전히 끊겨버렸네요. 네, 지금 완전히 방송이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녹화는 같이 했기 때문에 녹화된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부터는 녹화된 거를 올려야 되는데요. 참, 진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대법원에 증거물을 보관을 하는 사람, 보관을 하고 반입 반출을 한 사람, 이 배춧잎 투표지와 함께 다른 투표지 전체를 바꿔치기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고소해야 됩니다. 고소를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고발해야 되겠죠. 지금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아무개 조사관 외에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몰래 했을 수도 있으니까 특정 이제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선관위 직원이 했을 수도 있죠. 협조하에. 네. 증거물 바꿔친 사람 고소 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이 삭제한 사진을 다 압수해야 됩니다. 그 사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SD 메모리, 그리고 컴퓨터 아니면 USB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법원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걸 지웠다.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파일들 지웠다. 포렌식 하십시오. 포렌식 다 됩니다. 포렌식 하시고 검찰이 포렌식 하시고요. 그리고 봉인 보관 장소에 CCTV 뭐 없다고 하는데 복도에 있는 CCTV라도 싹 다 압수하십시오. 다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압수하든지 뭘 하든지 하십시오. 일단 찾아내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없다고 하면 답니까? 다 압수하십시오. CCTV 다 압수해, 그 자료 다 압수해가지고 다 분석하시고요. 배춧잎 투표지 원본 이미지 복구하십시오. 예,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도 있다. 선관위가 이미 제출한 USB에 담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위조하려고 하겠죠? 예. 선관위가 이걸 또 위조하려고 할 겁니다. 또 위조하려고 하면 또 위조하려고 했던 거. 이 방송을 보고서 선관위가
선관위가 USB에 담아서 제출했는데, 대법원 찾아가가지고, 아휴, 우리 저번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이 뭐 어렵지, 뭐, 2번, 3번 뭐, 쉽지 않습니까? 그 USB 좀 꺼내 좀 주십시오. 우리 그거 좀 찾아가지고, 위조를 했는데, 지금 걸리면 당신도 죽잖아. 그것도 좀 꺼내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합시다, 우리. 그것 좀 주세요. 해가지고, USB 받아가지고, USB도 조작을 했다. 그것도 찾아내십시오. 그것도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2차 조작, USB 사본 이미지, 우리는 위본 이미지라고 하지만 이 사본 이미지 2차 조작도 잡아내십시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협조한 그것도 또 잡아내십시오. 그리고 재검표 이미지 압수해야 됩니다. 재검표 할 때도 그 분류기에 노트북에 이미지 다 들어 있습니다. 삭제 안 했을 겁니다. 삭제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삭제하면 어떡합니까? 원본인데. 그거 또 하나의 원본 아닙니까? 물론 가짜 투표지를 스캔한 거지만, 스캔한 걸로 봤을 때는 원본 아닙니까? 이거 왜 지웁니까? 안 지웠겠죠? 지웠어요? 포렌식 하십시오, 포렌식. 포렌식 다 됩니다. 포렌식 할 줄 몰라요? 나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자, 그리고, 발표한, 위조, 배춧잎과 대조 분석을 해서 또 한 번의 위조를 했다는 것을 다 밝혀내십시오. 지금 부정선거 밝혀내라는 거 아닙니다, 검찰이. 이건 별개의 건이에요. 대법원이 위조 혹은 증거물 바꿔치기 직접 했든지 협조를 했다. 검찰 조사하십시오. 관련자들 그리고 지시자 전원 구속 처벌해야 된다. 유례없는 일이죠. 유례없는 일로는 유례없는 그 처벌 강도로 우리나라의 사법계에 위신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의 경로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리아TV 조시아였습니다.